네, 안녕하세요. 한치를 알 수 없는 세계의 모든 흐름. 이제 10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확신 단계에 들어갈 만한 상황에서 느닷없는 이제 빌 게이츠 형님의 비트코인 필요 없다. 또 유진 팔마 교수의 또 그런 비슷한 얘기. 음, 음, 뭐 아무튼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로 이게 세상에 필요한 건가?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건가? 블록체인이 꼭 세상에 필요한 것인가?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도 뭐 큰 상관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그래서 이제 경제학 이론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파이노믹스 사람들은 어찌 됐건 몇 년간 뭘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철학을 갖고 하고 있는 걸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를 상징하는 이제 아담 스미스 고전학파.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의 이제 한계효용학파가 있죠. 이거는 완전히 뭐 엄청난 거죠. 제가 왜 뭐죠? 우리나라 오 무슨 교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하시는 분, 오 무슨 교수? 우리 안동수 박사님이 이제 파이노미스 책 7 할 때 이제 그분이 아, 뭐라고 이렇게 서문도 써주시고 그러셨죠. 근데 이제 그분이 한 번은 이제 파이코인을 비하하는 얘기를 제가 해서 비하하는 얘기를 할 때 그냥 나눠주면 된다 그런 거. 그리고 돈이 안 들어가지 않았느냐. 비트코인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하방 경직이 있다. 근데 파이코인은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방 경직이 없다. 그분은 경제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새로운 이제 이 한계 효용이라는 게 나온 거죠. 이게 고전학파 이론으로는 그분 이론이 맞는데 경제에서 효용 이론, 기회비용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경제의 심리가 들어간 거죠. 그게 오스트리아 학파죠. 어마어마한 큰 변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케인즈 학파가 나온 거죠. 케인즈 학파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오스트리아 학파에 진화한 하이에크 같은 사람이 나온 거죠. 이 하이에크는 뭐그 찰스 호스킨스 같은 사람, 에이다노 만든 사람, 이더리움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막 그 거품을 물고 좋아하시는 분이죠. 카르다노 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그분의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경제학자는 하이에크예요. 하이에크. 어, 그런데 어, 파이코인은 이 하이에크의 사상도 있지만 파이코인은 케인즈의 사상하고 몹시 비슷해요. 케인즈의 사상하고 몹시 비슷해요. 케인즈의 경제는 일단 정부 주도가 좀 있어야 된다. 정부 주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달러 단일 통화로서 하게 되면 이게 왜곡이 된다. 그래서 환율에 문제가 없이 전 세계의 공동으로 이 국제 통화를 가지고서 자기 이론을 주장하게 되면 틀림없다. 눈치채셨나요? 정부 주도인데 이게 달러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전 세계 공통 통화로 하게 되면 자기 이론이 맞다라는 얘기를 이미 70년 전에 하신 분이에요. 파이코인은 230개국 10억 명을 대상으로 케인즈 경제학 이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케인즈 경제학에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 저는 보는데 참, 왜 그러냐면
그거를 여태까지 아무도 못했거든요. 케인즈가 이게 전 세계로 나갈 환율이 다 다르니까. 환율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하이에크도 이제 그 카르다노 사장처럼 찰스 호스킨스처럼 하이에크의 경제학은 이게 하이에크의 경제학은 이게 이것도 비트코인하고 정말로 맞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가령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북경에 나비가 펄럭이면 아마존에 비가 온다. 이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LA에서 산불이 열흘간 났잖아요. LA에서 산불이 열흘간 나면 LA 사람도 굉장히 정말 고통이 많고 재산적 손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산불이 나게 되면 누가 이득을 받는 줄 아세요? 아마존의 숲의 나무들과 생물들이 전부 이득을 받아요. 그 프리드리 하이에크의 경제학은 뭐냐면 여러 가지 구역에 그러니까 미국, 뭐 중국 이렇게 여기서 이게 왜곡이 된다. 이게 거기서는 전체 어디가 왜곡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하나가 통합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제가 지금 저는 저 사회주의 경제학이라든지 저 월드 이코노미 포럼 다보스 이런 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프리드리가 하이에크에서 다 그렇게 알아서 시장에 맡겨서 시장이 알아서 뭐 산불이 나면 산불이 나는 대로 그냥 미국은 산불 나면 그냥 두잖아요. 가급적 손을 가급적 안 대잖아요. 자연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경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처럼 사회주의 경제를 하고 또 어느 나라처럼 환율 조작을 하고 이러면은 전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일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프리드리 하이에크는 부분 균형은 항상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근데 전체가 균형이 되게끔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노예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를 사실은 깨부신 게 이 하이에크 사상을 정말로 전 세계 경제에 실현한 게 사토시 나카모토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의 자금의 흐름을 가능하게 했잖아요. 물론 처음에 나쁜 놈들이 돈귀신들이 먼저 알았죠. 나쁜데 먼저 썼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 거죠. 야,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 누가 했든지 간에 위조, 변조, 삭제가 불가능한 기록은 다 남으니까. 그래, 훔쳐가려면 훔쳐가. 맘대로 해. 그렇지만 너는 잡히려면 다 잡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균형 이론을 얘기한 하이에크가 이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암호화폐 좋아하는 사람은 전부 하이에크 경제학파예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하이에크 경제학은 당연한 거고 케인즈학파에 가까워요. 원인은 정부 주도가 있어야 된다. 정부 주도가 있는데 사회주의 경제가 되게 되면 노예의 길로 간다. 노예의 길로 간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중국 경제나 러시아 경제, 북한 경제 뭐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그게 계획 경제잖아요. 계획 경제는 반드시 농노의 길로 가는 거죠. 노예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이에크 얘기한 건데 그렇지 않으려면은 이 자유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화폐 쪽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암호화폐로 그게 어느 정도 됐죠. 근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을 한 0.00001개라도 소유하는 사람이 2,500만 명, 2,400만 명이 도달하시다가 10년 걸렸거든. 소유주가. 파이코인은 뭐 몇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상장하면 더 빨리 되겠죠. 근데
소유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중요한 거죠. 화폐가 되려면. 사용을 하려면 이게 국경 넘어 왔다 갔다 해야죠. 그래서 케인즈가 얘기한 대로 단일 통화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경제 정책을 피면 자기의 이론이 제일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는 이 케인즈 학파 이론과 굉장히 케인즈 학파에 유사한데 케인즈가 달성하지 못했던 그 각국의 변동 환율이라든가 환율 조작이라든가 국제 통화라는 게 없었잖아요.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바스켓을 해가지고 엔화도 넣고 유로화도 넣고 뭐 위안화도 넣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건 궁여지책이고 진짜로 단일 통화 그게 이루어진 거죠. 케인즈가 꿈에 그리던 단일 통화가 파이에 의해서 그건 소유주가 아니라 사용자죠. 그런 이데올로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됐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파이코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관건이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이거로 성공했거든요. 채찍 효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피자 사 먹는데 소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약했죠. 그랬다가 이게 결제 매장 같은 것이 좀 생기기 시작했죠. 결제 매장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다가 이게 키프로스 사태로 이게 돈귀신들이 붙기 시작하고 대거 필요하게 된 거죠. 중국 때문에 또 대거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전기니 막 아파트 뭐 비트코인 채굴 공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제조업체가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ETF 시장이라는 게 생겨갖고 공급이 대량 공급, 대량 수요하는 것으로 이렇게 큰 거죠. 이게 채찍 효과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이 이걸 성공한 거죠. 이 어느 암호화폐건 성공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파이코인도 이렇게 돼야 돼요. 요즘 뭐 세상에 요즘 뭐 이거 오늘 보니까 암호화폐 리플, 솔라나 ETF 승인 경쟁 이게 사실 ETF 이게 원래 그 현물 ETF와 선물 ETF가 있잖아요. 선물 ETF는 가수요죠. 가수요. 선수요. 미리 이제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선물이라는 거는 예전에 뭐 우리나라도 다 있었죠.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를 할 거고 보통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가을 겨울 먹고 그다음에 보리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다음에 또 가을 추수할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1년에 쌀하고 보리 2번 농사를 우리나라는 져야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흉년이 들 수도 있고 풍년이 들 수도 있고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서 비가 많이 오면 산에 있던 모래가 논을 덮치게 되면 완전히 흉년 드는 거죠. 북한이 맨날 지금도 그렇죠. 산에 나무가 없어서 우리 조선시대 그랬죠. 그런 것처럼 선물 ETF는 추수를 했을 때 이게 미리 계산을 해서 하는 거죠. 미리 그게 선물 ETF죠. 그런데 현물 ETF는 다르죠. 이거는 실제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수요는 아니죠. 선수요는 아니죠. 선수요는 아니고 사용하고 상관없이 필요한 거죠. 사용하고 상관없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 이거를 성공한 거잖아요.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현물 ETF를 하려고 그러니까 현물 ETF 하려면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선물로 결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샀죠. 많이 사서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이게 공급업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도 자기네들이 현물 ETF, 리플이 될 거냐, 솔라나가 될 거냐, ETF 승인 경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죠? 금융기관들이 현물로 사서 갖고 있어야 되니까. 파이코인도 이렇게 파이코인은 이거를 기관들이 지금 파이코인은 기관들이 이거를 어떻게 어떤 경우에 살까요? 생태계가 늘어나는 걸 보고 사겠죠. 쟤네 봐라. 쟤네 봐라. 지금 1000억 얘네들이 한 1000억 개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350억 개는 파킹이 돼 있을 거고 650억 개인데 650억 개 중에서 한 2, 300억 개는 뭐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저기 여러 가지로 뭐 몰수당하고 이렇게 될 것 같고 시중에 유통되는 게 한 400억 개 되겠네. 400억 개 되는데 이게 락업이 걸려서 지금 유동 물량은 뭐 100억 개 정도 되겠네. 지금 유동 물량 10억 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쭉 보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현물 ETF 하려면. 그렇게 되면 현물 ETF 하게 되면은 생태계가 늘어나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딸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렇게 공급이 너무 딸려도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파이코인은 물량을 적당할 때 막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처럼 막 몇 배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물량 조절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그게 케인즈 경제학이잖아요. 정부에서 수요와 공급을 하는 것처럼 이 화폐를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시장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두게 되면 이런 거죠. 이 채찍 효과라는 것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채찍 효과라는 게 영국이 인도를 다스릴 때 코브라가 하도 많아서 사람들을 많이 막 피해를 주고 하니까 영국 정부에서 코브라를 잡으면 보상금을 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거 했죠. 쥐잡기 같은 거 학교에서 뭐 보상은 하지 않았지만 쥐잡기 같은 거 했죠. 쥐 잡아서 가죽 수출도 하고 중국 같으면 이제 쥐잡기 같은 거 많이 했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코브라를 잡으면 보상금을 주는 거랬어요.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가지고 집에서 키운 거예요. 집에서 키우면 코브라 새끼들이 알을 까면 잡으러 다니기 귀찮으니까 10마리, 20마리 잡았다고 해서 영국 정부한테 돈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채찍 유인 효과, 채찍이 역효과가 난다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그걸 눈치채고 안 사준다 그랬어요. 안 사준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코브라가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야생에다가 풀어놔 버렸어요.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그게 경제 이론이에요. 그게 그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뭘 사주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사주면 사람들도 속인다라는 거죠. 또 의도와 다르게. 그러면 또 풀어주게 되면 이게 채찍 효과의 역효과 같은 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채찍 효과가 역효과 없이 여태까지는 비트코인이 성공했지만 여기서 뭐 100만 불, 70만 불 간다? 그러면 분명히 역효과 생겨요. 채찍 효과, 역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숨 고르기가 한참 들어갈 거예요. 뭐 사람들 생각처럼 이게 막 뭐 50만 불, 100만 불 그렇게 안 가요. 안 가요. 다른 대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플 솔라나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리플 솔라나보다도 이제 파이코인이 나오면은 파이코인은 여기에 확실하게 편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파이코인은 전혀 그런 거까지 생각한다고요. 얘네들 보면.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는 이런 오스트리아 제3세대 그 오스트리아 학파처럼 프리드리 하이에크나 이런 슌페터가 이쪽이든가, 예, 이쪽을 하지만 어느 암호화폐도 생각하지 못했던 케인즈 학파의 경제 이론대로 파이 네트워크는 간다라는 거죠.
경제 이론 말씀드린 김에 제가 내일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